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전에 그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소한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한민족 최초의 나라인 부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부여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 왕.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헤브루입니다. 헤브루. 헤브루가 부여의 초대 왕으로 기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부여 최초의 왕이 헤브루냐 아니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록에, 중국 기록에는 이제 헤브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제 삼국사기하고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에 이제 나옵니다. 헤브루에 관해서. 부여 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산천에 제사를 지내 대를 이을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산천에 아들을 좀 낳게 해주세요. 근데 못 낳아. 왜냐? 늙었잖아. 근데 남자들은 늙어도 애 낳을 수 있는데 희한하네. 어쨌든 이래가지고 고년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뭐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기록상으로 거기서 이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양자로 삼은 거죠. 그 이름이 금와입니다. 뭐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한 어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금빛 개구리. 어쨌든 헤브루가 이 얘기는 다음 보위를 이을 애를 데려온 거야. 자기는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이 없었을까? 어쨌든 이래가지고 금화라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양자로 이제 입적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금화가 성장하자 태자로 삼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딱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데려온 애를 태자로 삼았어. 늙도록 아들이 없어. 그래서 데려온 아이를 태자로 삼았어. 이거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왕의 계승에 대한 어떤 생각이 헤브루가 굉장히 많았던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헤브루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 부여에서 계속적인 어떤 왕이 계승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전통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루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있었다는 거야.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야, 헤브루가 시조 왕인데 이렇게 뭐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입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라의 기록을 보면 박혁거세가 이제 시조잖아요. 신라의 시조왕이잖아. 근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록상으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온조가 왕이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 백제의 시조는 온조,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여는 헤브루가 왕이 된 내용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헤브루가 부여의 시조 왕이라면 당연히 헤브루가 왕이 되는 과정이 나와줘야지. 없다고. 없다는 거는 곧 뭡니까? 헤브루 이전에도 왕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헤브루 이전에 왕이 있었다. 그럼 부여가 나라의 체계를 갖추고 계속 왕의 계승이
왕위 계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기, 화식열전입니다. 연나라는 바레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데 북쪽으로는 오한족이죠. 부여가 나옵니다. 부여와 이웃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예맥조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맥조선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위만이 이 예맥조선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얘기죠. 위만이 나라를 건설할 때가 기원전 195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위만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내용인 거야. 그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한 200년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여라는 종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부여라는 이 한 글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여라는 종족이 나라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부여라는 어떤 종족이 있었던 거야. 기원전 200년 전후에. 그죠? 그래서 헤브루가 이 사마천이 쓴 사기, 화식열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여라는 거는 중국 놈들이 알고 있었어. 부여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거. 어디서 들었겠지. 근데 이 나라에 나라 체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마천의 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거 딱 봐도 아하, 신라나 백제처럼 헤브루가 시조왕이라는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헤브루가 이 부여의 시조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왕이 있었다는 거야. 부여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나옵니다. 훗날 재상인 아람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내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꺼져. 재상. 자, 관직 체계가 있었다는 거야. 재상. 아람불이라는 재상이 있었던 거야. 지금의 국무총리격이겠죠. 근데 누군가 이 부여에 왔어. 그래서 이 재상인 아람불이 이 헤브루 왕한테 이 천재의 자손이 이 북부에 오니까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불이 마침내 헤브루 왕한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동쪽으로 도망간 거야. 누군가 온 거야. 아니면 뭐 반란이 터졌거나. 그래서 반란이 터졌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추정될 수 있는 기록이 있죠. 그 옛 도읍지에는, 그러니까 헤브루 왕이 있었던 그 왕도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는 몰라. 자칭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해모수, 천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재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부여에서는 천재의 적통만이 부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해모수가 나옵니다. 헤브루, 해모수. 이렇다는 거는 이 해모수라는 사람은 부여의 왕족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해모수는 왕족인 거야. 근데 왜 헤브루하고 일단의 관료들이 동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나? 당연히 해모수에 어떠한 반란이 있었던 거죠. 왜 해모수가 반란을 일으켰냐? 뻔하잖아요. 헤브루 왕이 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양자를 입적을 시켰어. 근데 이게 잘못이야. 양자를 입적시킨 것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자를 태자로 삼았단 말이야. 태자로. 자, 양자를 태자로 삼았다는 거는 적통이 아니잖아요. 양자는. 그래서 부여에서는 천재의 어떤 적통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화, 헤브루 왕이 데려온 양자, 금화는 적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부여의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얘를 태자로 삼았어. 그래서 해모수, 왕족인, 부여의 왕족인 해모수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헤브루가 쫓겨간 거죠. 금화를 데리고. 아시겠죠? 반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반란의 내용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 단지 헤브루가 왕인데 왕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변란이 터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모수입니다. 왕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 해모수가 왕족인데 헤브루와 금화를 쫓아낸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북부여의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루가 죽자. 그러니까 헤브루가 동쪽으로 도망갔잖아요. 해모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낸 거니까. 그 도망가서 바로 죽었나 봐.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잇습니다. 뭐 금화가 죽였는지 헤브루가 병이 나서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어쨌든 양자로 입적된 금화가 태자였잖아, 북부여에. 근데 해모수 때문에 쫓겨났어. 근데 이제 왕이 됐단 말이야. 동부여의 왕이 됐어. 가만히 있었겠냐고, 금화가. 내가 쫓겨났어. 북부여의 태자였는데 쫓겨났어, 해모수한테. 그러면 해모수를 쳐야지. 근데 해모수를 쳤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뭐 금화가 이제 뭐 해모수를 쳐가지고 다시 북부의 어떤 그 권력을 되찾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금화가 해모수의 부인이라는 해모수의 왕비라는 그 유화를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동명왕편에 나옵니다. 동명왕편에 보면은 유화는 해모수의 정식 왕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모수가 헤브루하고 금화를 쫓아내고 북부의 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유화를 뭐 신화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꼬셨는지 어쨌든 간에 뭐 정식 결혼을 한 겁니다. 정식 왕비로 드린 거예요, 유화를. 그래서 해모수가 유화를 정식 왕비로 드린 다음에 벌어진 게 이제 금화가 해모수를 공격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해모수의 행방은 기록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근데 동명왕편에 보면 이 해모수의 모습이 나와요. 머리에는 조간을 쓰고 새 깃털, 허리에는 용광의 칼을 찼다. 칼을 차고 새 깃털. 새 깃털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 있죠. 신가, 나는 신의 대리자야. 새 깃털을 꽂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여의 왕은 어떠한 그 신의 계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적통이어야만 돼. 해모수는 그 이전의 왕에서 태어나 왕족이었단 말이야. 적통인 거지. 그죠? 그래서 북부의 왕이 된 겁니다. 해모수가. 근데 금화의 공격으로부터 해모수가 죽었는지, 뭐 죽었겠죠. 그럼 당연한 거지.
해못을 어떻게 살려두겠냐고. 금화가. 내가 태자였으면 쫓겨났잖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해못의 왕비였던 유화가 금화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금화의 후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화가 해못의 왕비였던 유화가 금화한테 붙잡힐 때 임신을 했던 겁니다. 당연하지. 해못의 정식 왕비로 들어갔잖아. 금화의 공격을 받기 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뵙니다. 유화가. 그래서 난 아들이 바로 고구려 시조인 추모입니다. 추모. 기원전 57년도에 태어납니다. 추모가. 그러니까 금화가 해모수를 죽이고 그 해모수의 정식 왕비인 유화를 뺏어가지고 후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금화가 해모수를 쳤으니까 이제 북부여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 왕실에서 이 해모수의 아들인 추모가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다는 거는 이 헤브루 이전에 부여에서는 왕이 계속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왕이 계속 있었어. 부여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만 할 수 있는데 기원전 한 200년 이전부터 계속 왕의 계승이 있었던 겁니다. 부여에서. 기록만 없을 뿐이지, 기록만. 근데 중국 기록에 아주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한 때죠. 그러니까 왕망이 멸망을 서기 한 24년경에 멸망을 하고 이제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했는데 그 시기에 왕충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북이족에 탕리국 왕이 있었는데 이 탕리국 왕의 하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탕리국 왕하고 어떻게 사바사바 된 거지? 그래서 임신을 해. 근데 달걀을 낳은 거야. 달걀만한 어떤 그 알을 낳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뭐 돼지우리에다 쳐박고 뭐 바깥에다 버려 그랬는데도 뭐 돼지가 지켜주고 막 새들이 지켜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알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동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왕충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이 동명이 도망쳐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부여의 왕이 됐다는 거야.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추모요, 추모. 추모가 알로 태어났잖아. 추모가. 물론 뭐 알로 태어났겠냐고. 근데 그런 이제 설화가 있잖아요. 추모가 태어날 때. 그래서 추모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 왕충이라는 애는 북이족에서 동명이 도망쳐서 부여의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여의 시조가 된 거죠. 이 동명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왕충이 뭐 이렇게 그래도 중국에서는 꽤 조금 유명했던, 그러니까 한서를 쓴 방고 있잖아요. 방고의 아버지인 반표한테 이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왕충이. 그래서 서기 27년에 이제 이 논영이라는 어떤 그 책을 편찬한 겁니다. 근데 그 곳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어쨌든 동명이 이제 북이족의 사람인 거야. 동명이 북이족의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여의 왕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천남산이라고 있죠. 이제 영계소문의 그 아들 천남산 묘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옛날에 동명은 동명이 나오네요. 동명은 기운에 감축되어 호천을 넘어서 호천. 그러니까 좀 이게 물이 강이 좀 무섭다 이런 거죠. 호천을 넘어서 나라를 열었다는 거야. 그리고 주몽은 해로 잉태되어 폐수에 임해서 나라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천남산 묘비에 썼는데, 천남산이가 이제 죽을 때가 서기 한 670년 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왕충의 어떤 내용을 천남산이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천남산 묘비에 적은 거니까. 천남산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중국 짱깨 애들이 적었겠지. 그 짱깨 애들은, 중국 애들은 아마도 부여의 어떤 시조 왕을 이제 동명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삼국사에서 이제 헤브르 왕이 동명왕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동명왕편에 보면 해모수가 이제 동명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해모수가 동명왕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헤브르 왕 있을 때 해모수가 반란을 왕족이야. 왕족은 맞지만 동명왕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손들이 기록이 없으니까, 부여의 그 헤브르 왕 이전의 왕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다 보니까 뭐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중국에서 뭐 왕충이란 애가 뭐 동명왕이 부여의 어떤 시조왕이다 라는 것과, 뭐 동명왕편의 해모수가 동명왕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르 왕은 맞아, 부여의 왕이었어. 근데 헤브르 왕 이전에 왕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제 추모가 고구려의 왕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 졸본 부여 북동쪽에 비류국이라고 있었어요. 비류국 왕이 송양입니다. 근데 이제 추모가 비류국 왕인 송양을 이제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송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서 두 왕을 용납하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너랑 나랑 한번 붙어가지고 센 놈이 왕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류국이라는 소국이잖아. 북부여에 비하면 이 비류국은 북부여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비류국의 왕이야, 송양. 근데 여러 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류국도, 이 소국인 비류국도 여러 대에 걸쳐서 왕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왕이 계승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소국인, 그러니까 북부여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던 이 비류국도 여러 왕이 계승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북부여가 왕의 계승이 없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여는 헤브르 왕 이전에 왕이 있었던 거야. 계속 왕의 계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르가 신라나 백제처럼 헤브르가 시조왕이라는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헤브르가 부여의 시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헤브르 이전에 왕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부여에는.
아시겠죠? 뭐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부여는요,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인 부여. 부여는 기원전 한 200년 전에 나라의 체계를 갖추고 왕이 계속 계승을 하면서 이어져 내려와서 헤브로 왕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